앞서 들으셨듯 정부가 사교육 쏠림을 해소하겠다며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고요. 이번 수능에선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이 사교육 시장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CBS는 지난 26일부터 사교육 대책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기획 취재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 현장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온 사회부 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4살배기도 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네, 저희 취재진이 교육 1번지로 유명한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영어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우는 4살 배기에게 알파벳을 따라쓰게 하는 모습에서 유아 사교육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 유치원 관계자입니다. 4살이 이게 손잡고 트레이싱만 하루 종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기들이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양력이 없으니까 이걸 잡고 A 막 이렇게 트레이싱 연습을 10번씩 울면서 한대요. 네, 이곳은 한 달 수업료만 최소 170만 원인데 이조차도 자리가 없어 줄을 선다고 합니다. 4살 아이에게 한 달 수업료가 170만 원이요. 엄청 비싸네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반도 있어요? 네, 대치동에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반도 이젠 흔한 풍경입니다.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된 대학 입시 현실을 반영한 듯한데요. 이곳에선 10살도 되기 전에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1학년만 3학년부터 달려가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달려가는 게 맞죠. 지금 4학년인데 근데 막 수원이에요, 수원. 수원은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초등학생에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학습 시키는 건데요. 이른바 명문대와 의대 등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부모의 불안을 겨냥한 사교육 마케팅의 대상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은 13.4%로 중고등학교를 제치고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사교육계 반응 듣고 오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수능을 5개월여 앞두고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일이 정작 사교육 업계에선 학부모들의 불안 마케팅을 자극해준 호재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대치동의 한 유명 입시학원에 학생으로 위장해 수업을 들으면서 학원가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수업 도중에 강사가 학생들을 안심시키면서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시키는 것만 하세요.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네, 강사는 탄탄한 정보력을 앞세우면서 출제 기조를 미리 예고하고 자신의 수업만 따라오면 된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럼 학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수능이 150여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발표로 불안에 떨던 학생들도 사교육 업계의 발빠른 대응에 오히려 학원 강사들을 더 믿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학원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문제지나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 대치동은 특히나 더 빠르게 변화해주니까 오히려 그냥 다니는 게 더 지금은 이점이 있지 않나. 사교육 경감 대책이었는데 박희영 기자가 현장에서 돌아본 모습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공포 마케팅으로 작용했다는 거네요. 네,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풍선 효과처럼 또 다른 사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사교육의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화끈한 한 방을 내놓아도 사교육 시장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사교육까지 더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곳에 가려는 초중학교 학생 사교육을 부추기는 판이니 사교육 완화 정책의 진정성,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사교육 대책의 골자가 킬러 문항 배제였잖아요. 근데 킬러 문항을 신경 쓰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일 수 있거든요. 나머지 학생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오셨나요? 네, 애초 킬러 문항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등락을 좌우하는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요. 3등급 밖에 있는 80% 이상의 절대 다수 학생들에겐 사실 와닿지도 않을 얘기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도 정시보다는 대입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네네.
또 특성화고처럼 아예 졸업 후 진로가 전혀 다른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겐 지금의 논란이 과열된 모습 자체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제 정권 초부터 교육 개혁에 공을 들이겠다고 누누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왜 이런 킬러 문항 이런 데 집중을 해서 또 이렇게까지 급하게 추진을 하는 걸까요? 네, 그동안 이번 대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 교육부는 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완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대체 언제부터 윤 대통령이 사교육 완화를 교육 개혁으로 내세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여고 교사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김학윤 정책위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얘기만 하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된 걸 못 봤거든요. 즉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에 그래도 대통령 말이니까 무게가 이제 실리면서 교육부 장관이 거기 이제 질책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한 말에 무게가 실렸다, 철학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네요. 교육 현장에서.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공약이나 교육부 업무보고 등을 살펴보면 AI 인재 양성, 디지털 스쿨 설치 같은 신산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많았고요. 네. 입시와 관련해서 대학 입시 제도 단순화나 정시 비율 확대 조정이 공약에 담기기도 했지만 지금과는 다소 내용이 다르죠. 교육계 전반에서 이번 대책이 갑작스럽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희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